하루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멈춰 세운 이유는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사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겨우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아버지와 헤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19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9일 KBS 1TV 아침마당에서 하루가 직접 털어놓은 이 고백은 한 무명 가수의 눈물겨운 사연을 넘어 왜 그의 노래가 유난히 깊게 들리는지 설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많은 것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뒤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하루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늘 어머니 한 사람으로 설명되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에 다녔고 여러 가게와 식당에서도 꾸준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삶의 무게는 늘 어머니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훗날 무대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먼저 떨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부분은 어머니가 단지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는 하루가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이유로 어디서도 기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피아노 학원이 유행하던 시절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하루를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하루가 반장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 장면은 훗날 하루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어머니를 한때 유명 가수였다는 소문으로만 궁금해했지만 실제로 확인된 가장 큰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유명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모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처럼 버티던 어머니가 무너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직장암 말기였습니다. 늘 강해 보였고 늘 괜찮다고 말하던 어머니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하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어린 아들을 먼저 안심시키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일을 하러 갔고 생활비와 병간호를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친구들과 시험 걱정을 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늦은 밤까지 음악을 듣는 시간이었을 나이에 하루는 병원과 일터를 오갔습니다. 2026년 6월 6일 MBN 김주하의 데이 앤 나잇에서도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암 투병을 시작해 스스로를 해결해야 했고 집안에도 보탬이 되어야 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에게 노래는 꿈이면서 동시에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끝까지 하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암은 점점 퍼졌고 결국 병원에서는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한 번도 어머니 없는 삶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빈자리까지 어머니가 모두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마저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30분 하루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19살의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과장된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살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는 첫 사회생활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루에게 19살은 장래와 생계와 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울음으로만 채울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고 노래해야 했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결국 무대 위에서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선 하루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방송에서 천상재회를 부를 때도, 2025년 5월 14일 방송에서 이별을 부를 때도 그의 노래 앞에는 늘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정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절마다 묻어나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는 아침마당에서 5승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후 왕준 광전 무대까지 이어지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루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무대들은 그가 오래 참고 견뎌온 시간을 대중 앞에 증명한 과정이었습니다. 매주 무대에 설 때마다 하루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시청자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5연승은 단순한 점수의 승리가 아니라 한 청년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2026년 2월 25일 MBN 무명전설 2일회에서 하루가 다시 대중 앞에 섰을 때 그의 이야기는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당시 하루는 23살 가수로 소개되었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김연자의 어머니의 계절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이미 하루의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였고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담긴 무대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공간처럼 변했습니다. 그 무대가 강렬했던 이유는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시작해 클라이맥스에서는 고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기억한 것은 고음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무대가 끝난 뒤 하루는 올탑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99명의 남자 참가자가 전설의 왕좌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루는 첫 회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청년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노래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에 어머니에게 얽힌 비밀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한때 유명 가수였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만 찾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방송 자료를 따라가 보면 더 큰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루의 어머니는 유명세로 아들을 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식당, 여러 일터를 오가며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기죽지 말라고 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루의 노래를 만든 진짜 비밀입니다. 하루가 무대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시청자들이 함께 울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눌러 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만 반복했다면 사람들은 잠시 안타까워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 아픔을 노래의 결로 바꾸었습니다. 힘든 가정사를 고백할 때도 그는 원망보다 감사에 가까운 감정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약속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026년 6월 6일 방송에서 하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난 시간을 꺼내놓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밤까지 일했고 일이 없는 날에는 노래 연습을 했다는 말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청소년기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 수 있었던 시간, 쉬어야 했던 시간, 마음껏 울어야 했던 시간까지 그는 모두 일을 하거나 노래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23살의 나이에 무대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은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그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장면은 어머니의 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명전설 이후 하루는 결승이 끝난 뒤 어머니 산소를 찾았고 언젠가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던 묘비를 세워드리는 꿈을 이루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의 장면이 아닙니다. 19살의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청년이
몇 년 뒤 무대에서 인정받은 뒤에야 비로소 마음속 숙제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성공이란 큰 집이나 화려한 차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게 성공은 어머니에게 늦게나마 해드리고 싶었던 일을 해드릴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보며 더 깊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의 서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스타가 아니라 상처 위에 한 걸음씩 무대를 쌓아가는 가수입니다. 아침마당에서 5승을 했고 왕준광전에서 이름을 알렸고 무명전설 첫 회에서 올탑을 받았지만 하루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바람처럼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무대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루의 어머니를 둘러싼 가장 큰 비밀은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아버지와 헤어진 아들을 혼자 키운 세월, 고등학교 시절 찾아온 직장암, 말기 판정 생활비와 병간호를 위해 뛰어다닌 아들의 눈물, 그리고 19살에 남겨진 이별, 이 모든 것이 하루의 목소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히 잘 부른다는 평가를 넘어섭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들리고, 한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들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는 아들의 약속이 들립니다. 지금 하루가 무대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여전히 어머니일 것입니다. 관객의 박수, 심사위원의 평가, 방송의 조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가 마음속으로 부르는 이름은 엄마일 것입니다. 2025년 4월 9일 아침마당에서 처음 가슴 아픈 가족사를 털어놓은 순간부터 2026년 무명전설에서 어머니의 계절로 올탑을 받은 순간까지 하루의 무대는 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못다 본 아들의 삶을 끝까지 노래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루가 계속 노래하는 이유이고 시청자들이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하루의 서사를 더 자세히 보면 세 번의 결정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4월 9일입니다. 이날 아침마당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사를 대중 앞에 처음 크게 꺼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5월 14일입니다. 이날 그는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에 성공하며 어머니가 남긴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느낄 만큼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2월 25일입니다. 무명전설 첫 회에서 어머니의 계절을 부르며 올탑을 받아 다시 한번 이름을 각인시킨 날입니다. 이 세 날짜는 모두 다른 방송의 기록이지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노래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14일의 5승은 하루에게 단순한 방송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고 매주 시청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1승은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3승은 실력을 인정받는 과정이었으며 5승은 그가 더 이상 사연만 있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버틸 힘을 가진 가수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가 이별을 부를 때 시청자들이 함께 마음을 움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사의 슬픔과 실제 인생의 슬픔이 겹쳐지며 한 사람의 삶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무명전설에서 하루가 보여준 이미지는 더 선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99명의 남자 참가자가 서열을 뒤집고 전설의 자리에 도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안에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어머니를 향한 진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23살이라는 젊은 나이, 아침마당 5연승 가수라는 이력, 왕준광전 우승자라는 소개, 그리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선 무대,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지자 하루는 첫 회부터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주인공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은 어머니가 한때 유명 가수였다는 식으로 궁금증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핵심은 어머니의 유명세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무대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는지는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상처를 느끼지 않게 하려 애썼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음악적 출발점은 누군가의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심어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하루의 어머니는 대단한 권력도 많은 돈도 유명한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마음을 세워주었습니다. 아이가 반장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들이 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아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루가 훗날 방송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인 이유는 단순히 슬퍼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시간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깊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크게 외치는 대신 눌러서 부릅니다. 고음을 낼 때도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삼켜온 감정을 한 번에 밀어올리는 느낌을 줍니다. 어머니의 계절 무대에서 심사위원과 시청자가 함께 반응한 것은 노래의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살의 혼자가 된 청년이 23살에 다시 많은 사람 앞에서 어머니를 위해 노래한다는 서사 자체가 무대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노래는 경연곡을 넘어 한 사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루에게 어머니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매 무대에 함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아침마당에서 천상재회와 이별을 부른 흐름 무명전설에서 어머니의 계절을 선택한 흐름, 그리고 이후 방송에서 묘비 이야기를 꺼낸 흐름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 아픔을 덮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남기는 것, 이것이 하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에서 단순한 신곡이나 순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또 어떤 노래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입니다.